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도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왔다 가는 길인데 학교를 오지 않아도 됐다는 사실을 학교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온 김에 울트라 마린이라도 들려올렸는데 그마저도 버스를 거꾸로 타서 종점 한번 찍고 내렸던 버스를 다시 타고 돌아갔는데 문은 닫혀있네요. 그래서 이건 그런 시나리오죠. 소득 없는 날, 빈탕 친 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단도직입적인 면이 있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뭐 다 잘 안 되는 와중에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못 찾고 있는 한편 상황을 역전시킬 힘을 내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는데 누구 악마한테 당하고 있죠. 악마와의 싸움 항상 버겁고 힘겨운데 어떻게든 해봐야죠. 살아있는 한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핸드폰이 이제 망가졌으니까 컴퓨터로 모든 거 해야 되는데 과제를 하든가 연락을 하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컴퓨터도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구글 크롬도 안 되는데 네이버는 됩니다. 네이버를 이제 써야 되나? 그래서 네이버를 보는데 블로그 알림이 뜬 거예요. 제가 서로 이웃을 해놓은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 친구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잘 얘기를 안 해서 와 안개로가 미쳤다. 요즘에는 잘 얘기를 안 해서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3년 내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 이후로는 사실 뭐 별로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극단적인 단절과 정반대로 정말 붙어 다녔거든요. 소울메이트라고 하죠. 말이 통하는 사람을 저는 그때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기쁜 일 중에 하나였죠. 마누라 시키.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헤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것도 저는 좋아해서 별 뭐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블로그에는 글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꾸준히. 그리고 시종일관 같아요. 변한 게 없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답이 없는 인생. 고등학교 때랑 사실 똑같은 건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어떤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구나. Now we can talk. 단도직입적일 필요가 있잖아요, 인생에.
진리가 뭔지, 세계의 비밀이 뭔지 말해야 되잖아. 너 그거 구원돼? 그거 소망 있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사실 좀 반가운 거죠.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오랜만에 그렇게 이제 댓글도 달고, 장문에 댓글도 달고, 매우 거의 공격적인 논조로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보통 이런 류는 왜 나처럼 살지 못해? 이렇게 될 텐데 그것만은 피해야겠죠. 힘겨운 길이네 이거. 그래서 솔직히 벗어날 순 없죠. 그리고 글들을 엄청 썼는데 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글이 잘 써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도 같아요. 글이 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네, 제대로 막 써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대신에 몇 가지의 정서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반면에 이 글의 참맛, 그런 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려되는 건 이 사람이 책을 별로 읽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된 거죠. 몇 가지의 책만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은 쉽거든요. 이제 읽은 만큼 할 수 있는 거니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좀 염려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단박에 이게 진리가 검어지고 들였던 먹구름이 거치고 햇살이 비친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이런 건 아닌데 적어도 어떤 다변화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거, 이 점에서는 더 많이 읽어야 한다. 쉬지 말고 읽고 써야 한다. 네. 잠식되기 전에 그 커다란 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입을 벌리고 그것에 잠식되기 전까지는 부단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느낌? 삶에 낙이 있었던 거죠. 기쁨을 맛보았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것만 같고 살아있으면 충분하다. 살아있어 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도 좀 기복이 있는 편이라서 모든 게 무용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나한테 달리는 문제죠. 일종의 조현병과도 같이 만물이 기쁜 때가 있으면은 만물이 또 절망적이로 것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 그 정도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산다는 게. 그럼 사실 인간은 모두가
살기 위해서 위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살아낸다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일이지만, 오메데토 할 만한 일이지만은,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존재는 그럼에도로 불구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살아내진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사는 거나 그냥 손쉽게 해내는데 너무 수월한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망각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사는 거죠. 잃어버렸다라는 사실 없이 그냥 자족하는 거. 물론 저한테 궁극적인 목표는 자족하는 삶, 만족, 존재 충만인데 그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단계가. 제가 뭐 무슨 재벌 4세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가면은 그게 참다운 인생일까?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뼈저린 절망 이후에 거머쥘 것들,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상현 씨의 표현대로 타락한 이후의 윤리, 타락한 이후에야 윤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순진무구하게 사는 건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는 산이다. 사는 산이죠. 근데 사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산이 아니다. 그런 이후에 사는 다시 산이다의 그 과정, 번복, 극복, 회귀, 이게 필요했던 거죠. 배터리가 급속도로 닳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새벽에 삶의 낙이 뭐냐, 이거는 저한테도 되뇌었던 질문 중에 하나죠. 삶의 낙이 뭐냐, 나한테. 삶의 낙이 뭐야? 너 삶의 낙이 뭐야? 너 삶에 기쁨이 있어? 살만한 거 같아? 삶이 살만한 거 같아?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좀 제법 많이 해봤었는데, 공통 질문으로 그냥 단체 발송으로 그냥 다 뿌려버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가요. 뭐 1년, 2년 만에 연락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얘가 또 이러는구나 싶겠죠. 저는 좀 다 중단시키고 싶고 앞지르고 싶고 내던지고 싶어요. 인간이 인생과 한 인생과 씨름하도록 중단을 선물해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실 모두는 존재 무릎을 망각하고 사는 것에 익숙하니까 존재 무릎을 위한 16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는 와중에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영도의 한복판에 제가 떨궈졌는데 기분이 약간 나아졌어요. 한적했고 고요했고 그들의 삶이 있었고 노인들이 있었고 어쩌면 해맑은 것이 보이지 않았나? 저도 힘을 내서 주어진 일들을 좀 감당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찌르겠습니다. 날아가겠습니다. 글을 계속해서 읽어낼 것이고 계속해서 쓸 것이고 간간히는 영상을 찍기도 할 거예요. 살아보겠습니다. 영도를 거의 빠져나가는 와중인데 이제 핸드폰 배터리도 다 돼서 그러면 일단은 화이팅 하시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메데토 드리겠습니다.